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를 진행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성공투자 비법 세 가지 중에서 시기선택, 타이밍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지역선택의 법칙, 성장도시, 성장지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벌써 첫 번째 우리 방송이 나간 이후에 이 보신 분들의 그 반응이 몹시 뜨겁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몇 가지 들어왔는데요. 다 오늘 소개 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 가양 6단지 또 9단지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제가 이제 그 조선일보와 이제 매경의 그 칼럼을 통해서 과거에 이곳이 한강변의 유망단지로 이제 6단지, 9단지 이런 것들을 소개를 했더니 이제 여기에 사신 분인 것 같아요. 실제 거주하고 있는데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몹시 좋다. 그리고 제가 이곳을 추천했더니 투자 가치도 높게 나타나서 기쁘다. 뭐 자세하게 한강도 있고 염창산도 있고 궁산도 있고 보타닉 공원도 있고 또 올림픽 도로도 이렇게 이용이 편리해서 너무 좋다. 이런 좀 자랑 삼아 하는 질문이 왔고, 또 저의 그 강의의 내용의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뭐 시간 관계상 오늘은 뭐 한강변을 포함해서 그렇다면 서울 지역을 주로 중심으로 성장도시, 성장지역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부동산 투자 성공을 위한 3대 비법, 이게 핵심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시기 선택 타이밍의 법칙이 작동을 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지역 선택 성장 법칙이 작동을 하죠. 근데 우리는 성장 도시, 성장 지역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서도 이 확실한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가르치니까 이 개념을 좀 정립을 해보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유망 지역이 바로 성장 지역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유망 지역이다, 비유망 지역이다 하면 이게 확실히 개념이 안 잡히죠. 분명하게. 그래서 성장 지역이란 도시공학에서 개념적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가지 성장 지표를 보면 성장 도시인지 성장 지역인지를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도시란 서울시를 보면 서울시가 성장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역이라고 그러면 세분화가 되어요. 사실 여기 오늘 자세히 설명은 어렵습니다만, 이 지역의 구분은 행정적으로 25개 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행정권역이 하나 있고 또 생활권이 있어요. 생활권은 굉장히 더 좁은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또 상권이란 개념이 좀 복잡하죠. 그런데 오늘은 알기 쉽게 행정권 중심으로 해서 성장지역을 설정하고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도시공학 이론에 따르면 세 가지가 몹시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도시란 무엇인가? 지금 바로 할게요. 성장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4대 성장 지표가 있어요. 뭘까요? 우선 인구 구조의 변화를 꼽을 수 있어요. 인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득 구조의 변화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고가의 내구재이기 때문에 이 구매력,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고 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처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프라라 그러면 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교통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문화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세 번째는 산업 인프라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화 인프라, 산업 인프라, 그리고 상업 인프라도 사실은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요. 이 하나하나가 몹시 소중한 개념인데, 그래도 이 4대 지표가 있다. 이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쉬운 말로 인구가 증가해야 한다. 특히 그 생산 인구가 증가해야 돼. 15세에서 64세까지. 두 번째는 구매력이 바잉 파워죠. 증가해야 된다. 이거는 지역의
그 부가가치 생산이라든지 또 우리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인프라는 GTX, ABC라든지 신안, 산선처럼 서울에 10개의 경전철이 들어서거든요. 서울은 앞으로 2030년까지 크게 보면 대교통혁명이 일어나요. 수도권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교통인프라의 변화가 몹시 많은 곳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행정계획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참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개발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국토계획이라는 것도 있고 도시계획도 있고 도시계획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요즘 말하는 공공재개발계획도 있고 또 재건축과 재개발 같은 도시정비계획도 있고 나열하는 데도 시간이 도시재생도 있고 너무나 많은 여기다가 지역개발까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인들이 부동산 공부를 대충 해도 되겠다, 조금 알면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부동산 공부는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10년 이상 해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도시 계획에 관한 도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공학과 부동산학이 접목이 돼야 되고요. 여기 아까 벌써 지금 인구나 소득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건 또 경제학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경제학 공부도 그래서 육목합학문이고 총합과학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며 공부할 거리도 너무 많고 그래서 진짜 전문가가 되기는 이제 우리가 인위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 고종환 TV를 시작하게 된 이유죠. 이 네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세분화된다. 우리가 강남과 마용성은 많이 오르는데 지금은 다 같이 오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들어갔습니다만 왜 오르는 지역만 오르고 그렇지 않은 우리 동네는 왜 안 오를까 하는 것인데 이 답이 뭐에 있다고요? 성장지역인가 아닌가에 그리고 성장지역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안다고요? 그냥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교과서에는 네 가지만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장지역이 아닌 곳, 비성장지역이라고 하는데 정체지역, 쇠퇴지역, 축소지역은 투자를 회피하라는 것이에요. 성장지역만 골라서 투자해라. 이게 성공비법 두 번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시는 조금 원론적 얘기를 좀 이론적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장사꾼이 돼요. 약장수가 돼요. 그래서 도시는 80년에서 100년 단위로 움직여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공학의 대원칙이에요. 서울은 몇 년 되었다? 서울은 조선시대 때부터 700년 된 도시예요. 그런데 이 한일 병합으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이게 소위 100년 된 도시예요. 그래서 이 100년 된 도시는 어떻다고요? 상승과 하락,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었던 곳이 대표적인 게 어디죠? 크게 광화문이고 용산이고 영등포고 청량리예요. 예전에 많이 번성했던 동대문까지죠. 이런 지역이 앞으로 변화가 많을 것이라는 걸 예고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자, 재밌죠? 이렇게 좀 부동산 공부는 공부 그 자체는 굉장히 융합적인 공부이고 까다로워요. 생소해요. 그러나 알고 나면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주거도시는 4, 50년, 베드타운이죠. 4, 50년 단위로 움직여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주거도시가 베드타운이 어디죠? 일기신도시예요. 여러분, 일기신도시에 있는 분들은 이 순간 몹시 중요한 순간에 깨달음이 와요. 일기신도시에 실망도 많죠. 판교는 오르는데 분당은 안 올라요. 다른 곳은 다 오르는데 일산은 안 올라요. 우리는 어찌 된 걸까요? 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문제 해결 찾는 것입니다. 베드타운은 4, 50년 단위로 사이클이 움직여요. 몇 년 되었죠? 30년이 되었어요. 이제 상승 사이클에서 하락 사이클로 전환되었고 여기에서 다시 거듭난다면 이 일기 신도시는 리모델링이라든지 뉴시티 개념이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최악의 바닥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집을 일기 신도시에서 파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고 바보라니까요. 지금도 판다니까요. 나도 이곳에 들어온 지 20년인데 지금도 안 올라.
나 실망했어. 이제라도 옮겨야 돼. 근데 다른 곳 다 올라갔어요. 이제 올라갈 시점에 저의 방송과 이 강의를 듣지 않은 사람은 판단을 못해요. 그게 지금 주거도시의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인근 지역 라이프 사이클이라고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그다가 쇠퇴기, 재개발기로 들어가요. 이제 30년이니까 재개발기에 들었다는 얘기죠. 인근 지역 라이프 사이클. 너무나 중요한 이론이잖아요. 부동산은 이렇게 과학적 이론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아까 4가지 성장 지표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러면 서울의 응용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론을 알면 뭐 하냐고요. 실무와 실전 투자에 접목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지 않으면 부동산 과학도 죽은 지식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돌직구로 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다른 유튜브가 많습니다만 이런 경험은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만의 독특한 오리지널 컨텐츠, 또 재미와 흥미, 또 사례와 비유를 잘 들어서 해보고자 합니다. 서울의 앞으로 성장지역, 대표적인 핵심 성장지역은 어디일까? 이 궁금하시죠? 그러면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돼요. 한번 잠깐 보여주고 제가 또 넣도록 할게요. 자, 서울시 공간구조 구상도라는 거거든요. 도시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시가 성장하려면 공간 구조와 기능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간 구조와 도시의 기능은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서울의 도시 공간 구조, 이게 도시 플랜이라고 그래요. 장기 플랜을 보면 3도심, 7광역중심, 12 중심 지역이 있어요. 이거 정말 빠뜨리면 서울시에 투자를 할 때는 선지역 선택, 후물권 선택이에요. 지역을 넓은 데서부터 좁은 데로 자꾸 세분화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이거 모르면 허투루 시간을 보내요. 헛수고를 해요. 어떤 사람 보면 서울에 집 살 때 강남부터 시작해서 강북까지 한 바퀴를 다 돌아요. 이거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발품 노력입니까? 이거는 근데 효과적이지 않아요. 오늘 한양도성,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4대문, 그 다음에 강남과 영등포를 주목해야 돼요. 강남은 강남 상구죠. 근데 영등포와 여의도가 이게 3도심이에요. 여의도는 비싸다니까요. 그럼 이 중에서 어디를 가야 해야 돼요? 제가 꿀팁을 드릴게요. 강남도 비싸다니까요. 그러면 강남과 인접지역을 가야죠. 그리고 지금 광화문 중심으로 다 비싸죠. 그러면 동대문이나 서대문과 같은, 동대문은 아직도 좀 저렴한 곳이 있죠. 그곳을 주목해야 돼요. 이걸 무슨 원리라고 그래? 인접성 원리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또 설명해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부자 곁에 있어요. 행복하고 싶은가요? 행복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라고. 그러면 당신도 나도 모르게 그런 행복 바이러스,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된다고, 본받게 된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영등포를 좀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광화문과 가까운 곳이 사실은 서울역 근처가 되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범위가 좀 다소 넓어질 수도 있겠다. 광역 중심은 용산이에요. 용산은 사실은 말은 도시계획상은 광역 중심인데 사실은 3도심권으로 객상해야 돼요. 오늘 사고의 전환하시라고요. 생각의 전환. 서울역과 용산이 일체가 돼요. 이제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면 용산은 이제 광화문과 따로 노는 곳이 아니네. 이제 같이 움직이네. 이런 생각도 용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량리, 왕십리 너무 떴어요. 지금 저는 왕십리를 지금 사실은 안 할 것 같아요. 조금 다음에 변화. 오히려 청동 상계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상암 수색 질문 많은데 수색 그동안 최근에 보니까 수색 증선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광역 중심이라니까. 그 다음에 마곡도 이미 많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서 상승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높지만 이제 거의 고점에 이르렀다고 보여져요. 근데 가산 이런 지역들은 좀 아직 좀 남았죠. 디지털. 오히려 대림동 이런 지역들을 좀 잘 봐야 돼요. 여기가 제가 만든 도시 지금 꼽은 데가 아니에요.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핵심 성장 지역이라고요. 잠실은 이건 정말 강남에 포함되는 건데
이게 아마 동남권이 부상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아마 성장 거점으로 언급이 된 거예요. 지역 중심이죠. 동대문, 성수도 좋지만 성수 옆에 있는 하나 이 꿀팁은 송정동이 좋아요. 도시재생. 그러니까 이 가격이 성수는 주거지가 4천에서 5, 6천 하는데 이곳은 2천만 원 내외 하니까 이 도로 하나 사이거든요. 이게 성동서문서가 있는 곳이에요. 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언급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마포 다 알죠. 공덕 많이 올랐죠. 목동 이거 뭐 주거의 중심지예요. 제2의 강남이에요. 이제 지금 들어가 가지고 뭘 먹을 수 있을까요? 예, 조금 이제 고점이다. 예, 봉천동 사당도 마찬가지 청년도시로 바뀌어요. 이수 마찬가지고 수서 좋죠. 예, 문정 천호 오히려 이제 강동이나 이런 지역을 좀 보라. 자, 오늘 서울시가 설정한 미래의 핵심 성장 도시에 대한 설명을 마쳤어요. 다 알아요. 이건 큰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좀 깊게 들어가 볼게요. 서울시의 생활권 계획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쩌면 지금 균형개발 차원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이거든요. 집값도 비싸지 않거든요. 땅값도 안 비싸고. 그게 어디냐? 응암생활권이에요. 이게 주거지로 확 바뀌어요. 지금 벌써 좀 움직이기도 했지만 변화가 많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류 수궁지구라고 해서 온수역 역세권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하나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은 조선과 매경일보 신문에 보면 저의 칼럼에도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오늘 못다한 것들은 다음에 나오는 고종환의 살집 팔집 책도 있고 또 우리 고종환 TV를 통해서 하나씩 차분하게 지속될 것이니까 나올 거예요.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하나하나 너무 세분하게 들어가면 오늘 준비된 내용을 또 소화를 못해요. 자, 독산이에요. 독산은 신독산 역세권과 우이시장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미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미아도 앞으로 큰 변화가 많을 지역이다. 면목 없다 면목 지역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제 면목이 서는 도시가 면목동이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면목동에 제가 강의하다가 단독주택을 많이 추천했는데 많이 떴어요. 지금 막 1,500, 2,000 하던 게 이제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이런 서울시 계획을 잘 보라. 그러니까 성장도시 성장지역은 도시공학과 도시계획의 개념이에요. 유망지역이란 말을 쓰지 마세요. 이제는 정확한 개념을 써야 돼요. 학술적 용어가 전문 용어가 성장도시 성장지역. 다시 또 갑니다. 한강변 요즘 뜨고 있죠. 이거 주목해야 돼요. 이게 6개나 돼요. 고종환의 살집팔집 책에서도 자세히 우리나라의 30개 미래가치 대표 성장지역으로 소개가 되는 것만 오늘 미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아주 뜨거나 따뜻한 지금 정보를 고급 정보를 지금 미리 듣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혜택이고 행복입니다. 이제 1번이 마곡 상암에 아까 나왔죠. 2번이 압구정 성수에 이거는 요지 핵심의 핵심 요지예요. 근데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곳은 이런 곳들이 뜨고 있구나 이렇게만 한강의 조망권이 가장 빛나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사례를 들면 어디죠? 신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예요. 이거 34평이 35억 가요.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평당 1억 원을 가장 먼저 넘은 아파트. 그러니까 한남 이 도일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 말이죠. 우리가 아파트로서 이걸 꼽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냐? 평당 1억이 넘었다고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한강이 보이는 고층이겠죠. 한강변에 다 한강이 잘 보인다고는 하나 정면으로 보이는 몇 곳이 있어요. 이거 한강이 잘 보이면 35억, 한강이 잘 안 보이면 24억 간대요. 그럼 한강값이 얼마예요? 10억이에요. 단순 계산으로. 물론 한강만 조망권만 보면 1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한다면 한강 조망권 가격은 처음에는 이게 6억 정도 차이 났던 게 8억으로 가고 지금 10억으로 뭐예요? 점점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한강의 조망권을 주목하라. 이 지역이 우리 서울 성장 지역의 대표 지역으로 꼽는 이유가 되게 이해되시죠? 제가 좋아하는 것은 풍납, 암사,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서 저기 덕소까지 이런 지역들이에요. 이게 전원주택으로 하면
양평이나 이런 데까지 확산이 돼요. 지금 덕소까지 많이 올랐다니까요. 제가 이 매경 머니쇼나 조선일보의 재테크 박람회에서 작년에도 강조했죠. 딱 이곳에. 근데 올해 난리가 나버렸군요. 난리가 났어요. 저 얘기 듣고 투자했던 내 집을 마련했던 사람은 지금 대박이 터져서 제가 매일이나 이 고맙다는 전화 많이 받습니다. 여의도 이촌은 말할 것도 없고 반포 한남도 이것도 반포 주공 1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주목받고 가장 인기 지역을 왜 압구정이 뜨나요? 최근에 압구정은 제가 아는 모 신문사 부장께서 저 얘기 듣고 60평을 샀더니 이 3개월 만에 7억이 올랐다고 아주 감사하다고 식사하다는 전화 이런 게 많이 와요. 이게 한강변 효과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앞으로도 이걸 찾을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곳곳에 많아요. 용산을 조사했더니 아직도 언덕배기에 있는 이런 것들이 한강이 조망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의 가격 차이가 2억 원이 나는 곳이 꽤 있어요. 다음에 또 소개할게요. 이렇게 되면 그럼 여러분 지금 집을 산다면 2, 3억 주고라도 한강 조망권을 누리는 게 투자 가치 면에서 유리한가요? 이 질문 궁금하시죠? 답이 다 나와 있군요. 시간이 갈수록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때문에 또 다음에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매주 2회씩 고정으로 하거든요. 정말 이 10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100만 원의 정보와 지식의 기쁨, 성장하는 기쁨을 부동산 공부를 하는 학습의 기쁨, 그 학습을 통해서 나의 지식이 쑥 자라는 기쁨, 내가 가지는 부동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기쁨,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다. 톨스토이의 말이었잖아요. 변두리 12곳이 있는데 그냥 나열할게요. 서울시 관문도시예요. 자, 우선 게이트웨이 이펙트라고 하는 곳인데요. 제가 자료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다시 갈게요. 12곳이에요. 이 관문도시, 영어로 게이트웨이죠. 왜 중요할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울시와 경기, 인천이 광역도시계획을 짜고 있어요. 서로 협업해서 잘하는 것이죠. 서울시만 우리만 잘할 게가 아니라 이 생활권으로서의 광역생활권이잖아요. 그리고 교통망도 광역교통망이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계 시도의 지자체장이 모여서 짠 겁니다. 지혜를 머리를 맞댄 것이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관문도시예요. 두 번째, 서울시가 적극적이에요. 서울시가 이 관문 지역의 유용성을 인정한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넣는다면 굳이 서울로 넘어오지 않아도 되겠다. 서울 사람도 주거 편익을 누리고 이 경기도와 인천의 거주자도 여기서 주거 문제라든지 도시 문제 이런 것들을 생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좋은 취지예요. 1번 강북부터 볼게요. 도봉이에요. 구파발이에요. 신내예요. 이게 동서남북으로 보면, 그리고 수색, 개화, 신정, 온수 또 나오죠. 이렇게 중복해서 나오는 지역은 무언가 이 규제가 준척되면 이게 굉장히 폭탄을 맞듯이 반대로 이렇게 개발 정책에 호재가 중첩되는 지역이 2배의 효과가 나오는 거죠. 더블 효과라고. 석수, 이거 잘 안 들어보셨죠? 안양. 그 다음에 사당, 양재, 수석, 강일, 신내가 있어요. 신내는 제가 여러 번 저희 가까운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했는데, 정말 이게 동남권, 남양주하고 지금 별내나 이런 곳하고 지금 관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 주거지로서 주목되는 이 12개 지역을 주목하라. 자, 이제 시간이 어느덧 또 예정된 시간을 또 초과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죠. 부동산에 3대 성공 비법이 있다. 이건 머릿속에 큰 그림을 빅픽처라고 그러죠. 프레임적 접근이라고 그러죠. 딱 3개를 정해야 돼요. 이 3개가 일치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돼요. 그런데 적어도 시기 선택을 놓쳤다면 지금 그럴 때이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사이클 법칙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성장 법칙입니다. 그래서 선지역 선택을 먼저 하라. 그리고 나서 물건을 선택하라. 이게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면 어떤 지역이 좋은가요? 성장 지역이다. 성장 지역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인프라가 증가, 여기에 행정 배기까지 받쳐준다면
네 가지는 금상첨화이다.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지역은 어떻게 할까요? 정체되거나 쇠퇴하는 지역이 서울의 60%가 정체 또는 쇠퇴 지역. 놀랍죠? 40%밖에 안 돼. 그래서 고조관 TV를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함께하고 공부하고 공유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성장 지역 중에서도 새로운 역세권이 있고, 요거는 이제 GTX, ABC 요 부분은 좀 다음에 할게요. 시간 때문에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신안산선 중심으로 신역세권, 그 중심으로 한 아파트 단지까지 같이 소개하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이 도심 이론에 의해서 3도심, 7광역 중심 12개의 지역 중심 정도는 알고 있어라. 그 지역에 하나의 고리만이라도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것도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앞으로 계속 오르기는 적어도 어렵다. 평균 이상의 초과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중심지도 좋지만 관문 지역도 훌륭한 주거대안 투자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음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3대 성공 비법의 활용 점정이죠. 이제는 시기 선택 잘했음, 지역 선택 잘했음, 공부했음, 이제는 마지막 개별 부동산을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것이죠. 종착지에서 서울에 앞으로 유망한 아파트 단지 무려 80개를 소개할 것입니다. 서울에 30개를 포함해서 전국의 80개를 한꺼번에 한 방에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에게 그대로 소개할 것입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참 한 가지 잠깐 놓쳤군요. 구독, 좋아요 이거 꼭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정말 나와 함께 풍요로운 노후 또 부의 우리 미래를 누리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 같이 함께 좀 참여해서 저는 저의 공부는 고등학생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목표가 뭔 줄 알아요? 대학 가면 자력으로 오피스텔 하나 갖는 거예요. 대학생의 오피스텔 로망이에요. 예? 두 번째, 은퇴하는 사람은 많은 꿈 필요 없어요. 그냥 원룸이나 투룸 하나 갖는 거예요. 이거 가지면 노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가 나의 소유로 내가 몸을 누일 곳만 있다면, 젊은이는 오피스텔이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독립되고 자유롭고 경제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